나, 어, 72일 남았습니다. 72일. 네.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당은 매우 바쁠 것 같아요. 매우 바쁘고요. 이번 주도 저희가 네. 월수금 최고위를 하는데 네. 월수금이 다 지방에서 이제 현장 최고위 그러니까요. 될 예정이고 너무 지역에서 최고위를 많이 하셔가지고 섭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겠네. 지도부가 네, 다 아니 원내대표 저희가 나오셔야 되는데 계속 일정을 못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하여간 지역에 가면 뭐 기초 단위까지 움직이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단 이 여당 지도부가 전혀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이제 가서 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챙겨줄 의지와 이 능력과 의사가 있구나라고 네, 네. 현장에서 되게 뜨거운 반응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네. 오늘도 봉하마을 갔는데 제가 봉하마을 때 많이 다녀왔으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보고하러 간 거예요. 검찰 이 개혁을 완수했고 마침표를 찍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거기 유권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이제 민주당이 되게 착착 차근차근 준비된 자세로 또 겸허한 그렇군요. 자세로 하고 있다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말 사이 이제 울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사이에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네. 봉화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눈물이 그렇죠. 차오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토요일인데 네. 일요일 월요일 날 갈 건데 토요일부터 사흘 전부터 눈물이 펑펑 네. 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민주당의 이제 핵심 지지자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비통함이 네, 있죠. 네, 예. 있죠.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민주당을 그 평가를 좀 하자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선거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지리멸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정말 보수라고 불리운 정말 그 수구 세력들의 어떤 종말을 확실하게 이번에 민주당이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영남 지역에 민주당이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윤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미래로 더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정말 영남에 계신 뭐 PK 또 TK 이 분들이 정말 나라를 한번 새롭게 만드는 그 결단을 한번 좀 해주십사. 저도 네. 요청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이 가장 쇄빙선이 돼가지고 그 정말 가장 어려운 선거지만은 이번에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국에서 네. 다 승전보가 좀 들려올 수 있도록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막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수라장 관리가 안 되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국회에서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부산 글로벌법을 왜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삭발을 했는데요. 삭발이 유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도 근데 삭발을 특이하게 김진태 지사도 했어요. 삭발.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유행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이용원에서 삭발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군요.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삭발을 하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돼요? 글로벌법은 그냥 수단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되게 진정성 있게 이거를 이어오는 문제의식 드러낸 거 저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삭발은 해야 되겠는데 뭔가 명분은 왜냐면 컷오프 시킨다는 건 어쨌든 그 유야무야 그냥 경선으로 가기로 했는데 본인은 탈락할 것 같으니까 네.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법을 하나의 그냥 수단화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예, 그래서 좋지 않다. 네. 이거를 부산 시민들이 모를까. 네.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지금까지 뭐 엄청 행정을 잘했다라고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류가 많다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컷오프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물론 그것도 본인 입장에선 그리고 전체 이 국민의힘 이 경선 관리 입장에서는 엄청 좀 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짜
길을 잃었구나.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정치적인 결사의 어떤 의사 표현이 이 삭발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것마저 정말 울림과 감동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좀 느닷없다라는 생각이 좀 느닷없죠.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분열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음. 이미 망했기 때문에 분열을 더 하고 있는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박형준 현직 시장입니다. 예. 부산시장이고 이번에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음. 본인의 어떤 실력, 지금 이제 실력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그 공적 책임과 실력을 보여서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더 하라라는 이런 엄중한 명령 속에서 그동안의 4년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 평가 받아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윤 어게인 정당으로 가고 있는 이 내란 옹호 정당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아무런 역할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박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평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좋은데 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이번에 출마해 보고 싶고 또 하다 보니 어떤 의사 표시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법안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미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머리를 밀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 쇄신이 아니라 세신. 세신. 이거 세신보다도 못한 빡빡이. 그러니까 때밀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냐. 말만 쇄신이고 혁신이고 예. 늘 그냥 때만 밀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때미는 정도도 아니고 때타올도 아니고 그냥 바리깡으로 저렇게 머리를 미는 모습은 뭐 하나의 그냥 본인의 어떤 뭐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건 알겠지만 저는 뭐 저게 별로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없다. 국민들은 그동안에 4년 동안 박형준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해온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 실력을 묻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저렇게 국회 와가지고 머리 깎는다고 해도 저 100번 1000번 깎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깜깜이 선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박형준 시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글로벌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사해온 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이 정도면 귀에 걸려야 되거든요. 저희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 삭발할 정도면 박형준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대라는 게 귀에 걸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느닷없이 이걸 가지고 그 삭발을 한다. 이것은 특별한 애정이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구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대구에서는 주호영 6선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상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인데 주호영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컷오프 시켰냐. 그리고 오전 10시에 이진숙 위원장이 컷오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건데요. 입장이 들어왔으면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의 컷오프에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주호영 의원은 사실 잘라내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주호영만 자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이진숙을 끼워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위 후보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뭐 윤재욱, 추경호 뭐 여러 주자들 이름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가장 선두급을 날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고요. 거기에 한 명 더 해가지고 같이 컷오프하자 그랬다가 뭐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막 회의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가서 뭐 장동혁 대표랑 통화를 장시간 하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뭐 정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거 장동혁 대표가 뭐 자기는 정권을 줬다고 하지만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나온 표현이 아수라다. 이거 1, 2위를 솎아내는 이런 그 공간이 작업이란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어쨌든 채비해가지고 내려보는 건데. 대구 지역 기자들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1, 2위는 아니다. 그 여론조사 자체가 누가 발주한 거냐. 발주자에 따라서 좀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명태균 사건을 다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주한 거냐. 이제 그걸 잘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의 컷오프? 뭐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음. 결과 아니냐. 그 동안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성국 씨와 그 네. 이진숙 예비 후보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음. 이진숙 공천이 늘 화두였어요 대구에서는. 네. 그래서 언제 주느냐, 어. 내지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뭐 단수로 주느냐, 아니면 경선을 붙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제 그 컷오프 결과를 보니까 그 동안에 문제 제기를 가장 심하게 했던 그 주호영 의원하고 이진숙 씨를 묶어서 네. 동시에 컷오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3선 이상 컷오프였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선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뭐 유영하, 윤재욱, 추경호, 또 최은석, 최은석. 이렇게 지금 4명으로 최은석 의원은 초선인데 잘 몰라요 누군지. 좀 존재감 없죠. CJ 임원 출신인데 대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비고 만두. 그럼 경제인 뭐 그걸로, 출신이다 뭐 이러고 예.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투자를 해본 사람, 뭐 결정을 해본 사람, 뭐 여러 가지 경영을 해본 사람 이런 기준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대구시장 뭐 최은석 그 의원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컷오프를 시켜놨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들은 반발을 할 것이고요. 네. 아마 4명 중에 1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면 아마 그 후보에게 좀 힘을 몰아주는 아마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진숙 후보가 나오게 되면 네. 뭐 민주당에도 유리해지고 또 아마 주호영 의원도 이진숙에 대해서는 반발해서 나갈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 퇴로를 차단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진숙을 먼저 잘라냄으로써 네. 오히려 지금 이 4명에서 치르는 그 경선에 네.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서는 조금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에 대한 비토는 많지만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역의 여론도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이진숙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워진 거는 어려워진 것 맞다. 같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으로 이렇게 되면 출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을 공천을 하면은 본인이 반발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이진숙과 주호영을 같이 잘라내고 이제 네. 경선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주호영 의원이 뭐 나와가지고 하기가 예. 매우 좀 어려워진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돼버린 일종의 거죠.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진숙이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명분 있죠. 명분 있게 싸울 수 있는데 둘이 같이 잘렸고 그리고 막판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실제 최은석 그렇죠. 의원보다는 추경호 의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대구정가의 밝은 분들의 예.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주호영 의원이 나오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주호영, 추경호, 김부겸 이 3자 구도가 되면 실제로 김부겸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해서 주호영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서 당선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에요. 유일한 예. 무소속 당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감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또 일각에선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러저러하게 뭐 이제 다음에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꿈이 있어서 네.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긴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도 일단 나오고 그럼 이진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와 네. 관련해서는 이제 재보궐 얘기는 계속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대구 지역에 그럼 예. 추경호가 나가게 되면 예.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최은석 의원이 나가게 돼도 그분도 대구 쪽 그렇습니다. 지역이니까 초선 어디가 됐든 자리가 난다. 자리가 나죠. 그 지금 자리에 이제 구도에는. 재보선으로 해서 이진숙을. 국회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예. 전략인 거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방지용. 한동훈은 출마 못 못하게. 나온다. 예. 부산에 나올 수 있을까? 예. 이 부분도 좀 의문이고. 어제 친한계 취재해 보니까 뭐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길이 막히면 이제 부산을 뚫어야 되는데 뭐 해운대 출마설도 나오고 뭐 북구갑 얘기도 나오는데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그 주호영 의원이 뭐 이진숙이 된다는 전제 위에 네. 그렇게 되면 무소속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이제 얘기를 주호영 한동훈 연대설이 또 나왔었어요. 맞었죠. 그래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지금 그 수성 지역구를 이제 한동훈이 나가서 왜냐면 그 수성 지역구는 상당히 그래도 한동훈 쪽에 수성을 수성을이죠. 해볼만하죠. 그나마 좀 우호적이다. 네. 라는 그렇더라고요. 평가가 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과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쏠쏠하게 나왔는데 그것도 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주호영 의원은 공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예. 이제 결론적으로 예. 이진숙, 주호영을 동시에 컷오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가능성은 제로에 이제 수렴이 가깝다. 되는 거고 네. 저는 지금처럼 경선 4명에서 하잖아요. 네.
이거 그 주호영 의장이 그 부의장이 절대 출마 못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대구의 주호영 출마 정서상은 못한다에 못해요. 100%? 지금은 못하고요. 네. 한다 그러면 이제 추경호냐 최은석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마 지금 당 공관위에서는 최은석 쪽으로 좀 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추경호 같은 경우는 뭐 이진숙과 뭐가 달라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은석 의원을 아마 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나름대로는 좀 내심에 좀 응원을 하면서 아마 그 동구 지역구가 비면 거기를 이제 아마 이진숙 씨를 이제 전략공천해서 아마 국회로 넣겠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대구 지역 정가에서는 그 추경호 의원 지역구 달성 네. 거기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제가 어제 취재한 내용은 유영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지금 대구시장, 국회의원이죠. 예. 이번 출마를 하는데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본인이 후보가 되면 선거 운동으로 누가 하느냐? 박근혜? 박근혜. 등판이에요. 네, 등판. 박근혜 등판한다. 그래서 무조건 등판한다. 그래서 유영아 손잡고 대구에 시장이 6개가 있다면서요. 거기 한 바퀴만 돌면 당선이다.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럼 유영아 이외에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나온다. 그럴 것 같아요. 오로지 유영아 용으로만 네. 박근혜가 등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또한 참 정치 자체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라는 비판.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돈대요. 대구에서 박정희 다음으로 이재명이 잘한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 그렇구나. 그런 프레임이 이제 그 보수 70대 이상 어른들 중심으로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민주당은 진짜, 저는 네. 뭐 국민의힘의 이런 변수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만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지난 갤럽 기준으로는 TK가 무려 63%까지 나옵니다. 뭐 그 조사가 뭐 일부 튀었다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 전 조사들도 항상 48% 49% 나오면서 10%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리 튀었다 해도 한 50% 중반 정도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면 네.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러면 대구는 한번 바뀔 수 있겠느냐. 전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민주당에서 너무 국민의힘 변수를 놓고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누가 나가고 누가 나오면 이거는 선거에서도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오든지 간에 윤 어게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해서 우리는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물어보면 전 대구의 변화를 이번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한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갈 것이냐, 도태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갈 것이냐, 더 도약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서 이번에도 지금 대구에 여러 가지 지금 통합 논의가 무산되면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힘 있는 시장이 나와서 또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대구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더 보여준다면 전 대구 시민들도 마음의 문을 저는 안 열 이유가 없다. 전 이번에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쇄빙선의 의지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 국제신문 부산 국제신문 단독 보도가 밤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박형준 시장 얘기했는데 박형준 시장의 경선대책위원장이 누구냐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있지 않습니까? 진짜요? 네, 목사의 아들. 그 아들 손현보의 인터뷰한 거 아들 봤어요. 손영광 30대 울산대 교수를 아, 발탁했다고 네. 하는데요. 이 강경보수 인사를 강경보수도 아니다. 극우 인사를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100% 경선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진짜로요. 윤 네, 어게인 네. 세력이라도 받아서 야 박형준 시장 이렇게까지 많이 어떻게 망가진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손현보 목사라는 말도 저는 솔직히 붙이고 싶지 않은데 예.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 예.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내란을 겪어오면서 사실 손현보라는 내란의 그 선동한 선동 사람. 그런 혐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정말 뭐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도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구속도 한번 됐다가 네, 맞아요. 뭐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네. 국민적 인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고 뭐 저평가라는 말도 쓰기가 좀 뭐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손현보 씨의 아들을 갖다가 경선의 그 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박형준 시장이 많이 급하구나.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길을 잘 보고 가야 되거든요. 급하다고 그냥 막 뛰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사고 납니다.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지금 뭐 국민의힘이 스텝이 꼬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좀 꼬여 있는데 개개의 후보들도 예. 좀 많이 지금 좀 멘탈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권력 투쟁이 무섭긴 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권력 네. 투쟁이 한번 시작되면 그냥 눈빛이 아우, 눈빛이 다 이렇게 정상적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죠. 무서워. 그래서 차분하고 현명한 대화보다는 그 권력 앞에 뭐가 씌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어게인까지 가는 것은 매우 곤란한 거 근데 아닌가. 너무 졸렬하다는 인상을 받는 게 네. 컷오프 됐을 때도 장동혁 체제에 약간 쓴소리하고 왜 저를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찍힌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평가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경선은 어쨌든 하기로 했어. 예. 뭐가 유리할까 이래서 야 윤 그거를 어게인까지. 왜냐면 제가 그 아들이란 사람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요. 자기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엄호하고 옹호하고 맞습니다. 그냥 윤 어겐 세력이에요. 그 얼굴이 필요했구나 박형준에겐. 그러니까 아 진짜 경선 돌파용으로 이런 사람도 쓰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저는 반드시 시민들이 너무 평가를 실망스러워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세훈 시장 굉장히 재밌는데 어제 서울시장 후보 면접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혁신선대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 출범을.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이선 후퇴 요구는 아니다. 야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정체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네.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항상, 보는 거. 항상. 항상. 네, 뭐 네. 요럴까 저럴까 아니 어떻게 혁신선대위가 이선 후퇴가 아니에요. 그럼 네. 장동혁 대표 보고 뭐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그럼 유세 단일하는 소리 그거 싫다라는 거였잖아요. 빠져 있으라고 한 게 혁신선대위고 이선 후퇴랑 이 등치돼 가지고 해석되는 얘기고 그 해석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 한번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선이야 또 그러니까 나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한 적 없는데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아까 그 박형준 시장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지금 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후보자 등록을 놓고 3차까지 아마 공모를 제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뜸을 들이면서 장동혁 대표와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차기 이제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후보로 아주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는 또 치러야 되니까 절대 이제 장동혁의 국민의힘 얼굴로는 못 치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혁신선대위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당권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거의 끝나 있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혁신선대위를 외친다고 한들 그 선출된 당대표가 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오세훈 시장이 어떤 자력으로 어떤 힘을 모아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혁신선대위를 서울 중심으로 만들면 만드는 건데요. 그 아무 의미가 없죠. 어쨌든 당대표는 장동혁 대표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력이 이 정도에 머무르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별로 그러니까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시민 선택권을 강탈한 거다. 본인은 방통위원장 면직, 체포, 컷오프까지 3관왕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4차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는데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이고 대구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대구 지역 기자들이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별로 인기가 없다. 그리고 당권파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약간 아전인 수격의 해석인가? 삼관왕을 한 게 이제 네. 면직된 거, 체포된 것까지는 어쨌든 뭐 민주당 쪽이랑 각을 세우겠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마지막으로 점을 찍었다고 하는 건 컷오프로 내가 마지막 이 연료관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의 행보는 누구와 각을 세울 것이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에게 재보고를 주지 않는다거나 완전히 내치는 결과가 되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또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고성국 씨랑 그렇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고성국 씨의 그림자라는 건 저는 대단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 예. 장동혁 대표를 사실상 포위하고 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추천하고 있고 아주 주요
특별의 특별당원이라고 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쳐낼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일단은 당했으니까 네. 약간 발끈하지만 뭔가 또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진숙 씨는 좀 숨을 고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정치 삼관왕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이제 사실 뭐 나 탄압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안티 체제의 정치죠. 네, 누구로부터 네, 어떤 네. 공격받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이런 정치인데 네. 저거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진숙 씨의 그 욕망을 우리 국민들이 다 깔아앉힐 수는 없겠지만 뭐 어딘가 출마는 하겠죠. 출마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나는 누구에게 핍박받았어. 나는 네. 뭘 했어라고 아무리 서사를 만들어 가도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구 경북이 변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변화해서 발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진숙 씨가 만들려고 하는 저런 약간의 그 과거의 네. 그런 좀 구태적인 방식들이 저는 이제는 먹히는 시대는 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봤던 방식이에요. 네. 잘 안 근데 통할 제가 겁니다. 보기에는 이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 절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한번 그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가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못할 거다라는 거고 어쨌든 대구 지역 상황 저희가 좀 더 취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정도로 빨라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수요일인데요. 아마도 김부겸 전 총리 출마 네, 선언 네.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초 뭐 30일 얘기도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 경선이 빠르게 좀 정리가 되면서 그보다 조금 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